어머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개들이 다 시커매요? 와, 약간 지금 누렇게 뜨기도 하고. 제발 이런 거는 팔지 마세요.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한동안의 질문과 문의사항을 모아서 여러분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문철TV, 오늘로 15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동해안 일대 홍게와 대게철이 한창이죠. 이 때문에 적잖은 관광객들이 속초에서부터 주문진, 포항에 이르기까지 많이 찾아오곤 하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1월 말경에 들어온 문인데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 고발합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에서 홍게를 5만원어치 샀습니다. 보여줄 때는 멀쩡한 거 보여주더니 쪄가지고 집에 와서 식구들과 먹으려고 보니 상태가 저렇네요. 살은 없고 내장은 썩거나 녹아있고 모든 게들이 다 저렇습니다. 5만원에 14마리 개에서 나온 살이 접시에 있는 저 양입니다. 엄청 짜기도 짜고, 어찌 주문진 시장이라고 타이틀 걸고 장사하는 집에서 이런 사기를 치는지 너무나 답답해서 연락 드려본다. 어머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개들이 다 시커매요? 와, 특히 아가미 쪽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개의 혈액이 묻어있는 그런 자국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흑변 현상. 자, 우선 이 흑변 현상이라는 게 개의 혈액에 헤모시아닌을 비롯해서 특정 성분이 산소와 맞닿아서 이렇게 검게 변색이 된 거, 즉 멜라닌 색소 침착입니다. 자, 그런데 멜라닌은 우리 몸에 해롭지가 않죠. 그래서 단순히 변성이 됐다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닌데, 자, 이대로 계속 두면은 변성을 넘어서 썩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진을 봤을 때는 이게 썩었는지 단순 변성인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게살 보니까 흐물흐물하고 뭔가 물에 젖어 있는, 약간 녹아 있네요. 딱히 신선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걸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 와, 약간 지금 누렇게 뜨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 질감 보세요. 이게 약간 그 죽같이 되어 있어요. 이 뭉그러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진한 게입니다. 죽은 지 한참 지난. 이쯤 되면은 썩은 것도 썩은 거지만 암모니아 냄새까지 났을 텐데, 홍게 내장 아예 없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안 팔려서 남은 재고를 떨이로 5만원에 처리를 한 건데, 제발 이런 거는 팔지 마세요.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5만원 주고? 이건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단돈 만원을 주고 사서라도 먹으라면 못 먹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주변 상인들, 상권들 다 피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먹기 힘들다 싶은 것들은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백골뱅이인데 이게 생식기 연결된 난소나 정소 등의 내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백골뱅이는 독이 없다고 전체 다 먹어도 된다는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이게 이제 내장 쪽인데 뭔가 하얗게 구불구불한 것들이 있네요. 예, 요거는 사실 골뱅이에서 기생충이 보고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내장기관의 하나고 소화기의 일종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돌돌 말린 요 부분을 똥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간췌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먹어도 되죠. 그리고 백골뱅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똥뿐만 아니라 내장 전체를 다 식용해야 되고, 또 살에 타액선이라는 그 신경독이 들어있는 기관조차 없어서 그냥 통째로 다 먹어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장이라고 하더라도 날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익혀 드시기를 권합니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게 생각나서 써봅니다. 꽃게철을 맞아서 작년 10월 중순 오이도에서 꽃게를 구입 후 시장 2층에 있는 초장집 같은 데서 먹었는데 꽃게 10마리를 먹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게 찜을 받아본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리는 떨어져 있고 몇몇 꽃게들은 열어보면 검은색 국물이 나왔어요. 꽃게를 먹물에 담갔나 싶을 정도로요. 원래 살아있는 꽃게를 찌면 이런가요? 식당 주인분 말씀은 생꽃게 찌는 거다 보니 다리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꽃게에 붙어있는 다리는 마리당 1개에서 3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식당 주인분 말씀처럼 살아있는 꽃게를 찌면은 얘들 발버둥 치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떨어져 나간 다리가 찜기에 있어야겠죠. 이분 이제 추가 답변이 있었어요. 찜기에 몇 개가 나오긴 했다고 해요. 근데 애초에 없었던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죽은 게, 시간이 지난 게로 바꿔치겠을 확률이 높다. 왜? 검은 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게든 꽃게든 검은 장이라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는 절대 검은 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루 걸려 택배로 오는 과정, 또는 죽은 지 수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또 이것도 산소 마찰을 통해서 흑변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대게 투명한 그 혈액이 보라색을 지나쳐서 검게 변하죠. 그래서 검은 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썩은 게 아니라 그냥 흑변 현상. 자, 근데 이제 신선도와는 또 별개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게를 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흑변 현상에 의한 장이 나왔다는 것은 살아있는 게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알배기 꽃게 있잖아요. 그 냉동한 알배기 꽃게는 간장게장용으로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게에 알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등껍데기 가운데 뚫어가지고 알 이렇게 보여주고요. 요거를 이 위에 올려놓쳤다. 그러면 와, 이 꽃게는 알이 가득 찼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거 좀 1kg 주세요, 2kg 주세요 하는데, 위에 전
전시용으로 올려놓은 꽃게만 살이 많고 알이 가득 들어서 확률이 높고, 밑에 있는 것들은 상품성이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파는 것도 있고, 활게를 샀는데 손님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죽은 게 전날 전전날 팔다 남은 그런 재고를 섞어서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식의 판매는요, 자업자득으로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텐데, 이런 분들 보면은 왜 당장 오늘 내일 버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5년 10년 내다보고 단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판매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참 근시안적인 거죠. 이거 굉장히 아쉽습니다. 대게 홍게철이니까 대게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처음 가족들과 대게를 먹었는데 처음이다 보니 식당에 대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내장에 꼭 곰팡이가 핀 것 같이 보라색 같은 게 있더라고요. 대게에 있는 비계라서 먹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산물에 비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네요. 그렇다고 하니 계산하고 왔는데 금액도 2kg에 31만 4천 원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는 식당이잖아요. 밑반찬 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2kg 좋은 거에 31만 4천 원 먹을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보겠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우와, 이건 누가 봐도 곰팡인데 푸른 곰팡이가 폈네요. 내장 상태를 보아하니 일단 이거는 쑥개고, 암깨는 대게, 홍게, 막노라고 불법인 거 아시죠? 쑥개 내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소인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위에 한 알갱이 같은 거 있습니다. 요거 많이 물어오시는데 이거는 정소예요.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대게를 아주 잘 찌긴 했네요. 전문점이긴 한가 봅니다. 이쪽에 지금 푸른색 곰팡이, 요거는 이것도 역시 흡변 현상입니다. 바쁘니까 뜸을 좀 덜 들이고 뚜껑 열어서 그럼 공기가 확 들어가잖아요. 손질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공기와 접촉이 이루어질 테고, 그러면은 미처 익지 못한 혈액의 경우는 짧은 시간 찰나에 오기도 합니다. 혈액이 완전히 굳어서 순두부처럼 익어버리면 이렇게 흡변 현상이 잘 오잖아요. 근데 약간 일부 조금 덜 익은 것들이 이렇게 흡변 현상을 일으키고요. 요거는 조금 지나면 이제 시커멓게 될 텐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중간 과정인 보라색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드셔도 상관이 없다. 또 직원분이 말한 이 비계라고 하는 것은요, 피를 아무리 잘 빼도 체내 피가 조금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게딱지, 요 게껍데기 외벽에 이렇게 붙어있기도 하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익으면서 순두부처럼 몽글몽글해지는데요, 그런 거는 신선한 거니까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비계는 아니고 피가 익어서 그렇게 된 거다. 사진에 보다시피 장 상태를 보면 묽고 하얀 몽글몽글한 게물과 피를 제대로 빼지 않고 쪘나 싶어서요. 피와 바닷물을 제대로 빼고 찐 대게는 장에 묽은 액체가 아니라 고체 상체에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고민하다가 문의드립니다. 자, 게장을 보면 이건 녹장인데 보니까 물이 흥건하네요. 요거는 피를 제대로 안 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을 비벼 드실 수 있는 장이 제대로 찐 정상장이고, 밥을 말아먹는 수준은 제대로 된 장이 아니다. 장이 꽤 많이 들어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체액을 제대로 안 빼서 지금 망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떠 드시려면 떠 드시는데, 이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짜고 비릿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적어도 전문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장사하는 곳에서는 신경을 써서 써주셔야겠지요. 안녕하세요. 냉동대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대구 낚시를 다녀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외할머니 댁 방문 예정으로 대구를 얼려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대구 지리탕으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운탕으로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대구는 지리가 더 좋다던데, 맞습니다. 근데 한 번 얼린 건 지리가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장을 빼거나 따로 손질을 안 했는데 먹어도 괜찮죠? 자, 일단은 이분이 낚시를 다녀와서 가장 싱싱한 상태에서 얼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싱싱할 때 바로 얼리면 이 상태로 진짜 한 수개월은 갑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해동을 하실 텐데, 실온에다가 꺼내 놓으시면 점점 해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반 정도 녹았다고 싶을 때 배를 갈라서 내장이 여전히 차갑게 뭉쳐있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내장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 그러니까 지금 맑은 탕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냉동은 별로입니다. 근데 이거는 싱싱할 때 냉동했잖아요. 완전한 생대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생대구 비스무리한 질감은 될 겁니다.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맑은 탕은 끓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는 싱싱할 때 얼렸으니까 간 챙겨 드시고, 위장이나 식도도 깨끗하게 씻어서 탕에다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컷인 경우 이 정소, 즉 대구 1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대구탕 비스무리하게 아주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맛을 낼 겁니다. 잘 씻어서 탕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대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 거제도 예전에 외포항 갔을 때 이 대구탕 먹은 영상 보고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영상에서 1위가 크리미한 이유가 생대구라서 퀄리티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궁금한 게, 평소 알탕이나 아귀찜에 들어가는 1위, 요 식감이 맛이나 전혀 다른 느낌인데, 그 이유가 대구의 1위가 아니라 다른 생선의 1위라서 그렇다. 신선도 차이다. 세 번째, 1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다. 조리법의 차이다. 이 중에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했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대구 1위는 꼭 대구
대구탕이 아니더라도 동태탕, 동태찌개에 이 대구이리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동태, 즉 이게 명태이리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작고 두께가 되게 얇고요, 좀 흐물흐물합니다. 그래서 상품성으로 보나 맛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일단 확실히 대구이리를 더 많이 선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귀찜 이런 데도 대구이리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이리의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원했던 그런 크리미한 질감이 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이 식당에서 쓰는 이 대구이리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산 냉동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대구이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본이라고 하는 그 상품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것만 얼린 제품들이 팔아요. 그런 거 식당에서 많이 씁니다. 이 생대구이리와 수입산 대구 같은 대구지만 한번 이렇게 급냉한 거랑은 이 질감은 천지 차이가 난다. 자, 두 번째, 선도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 선도까지 이런 크리미함을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 있다 얼리면 생대구 그 특유의 크리미한 이리 질감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부터는요, 단편적인 어종문입니다. 자, 입질의 추억님, 이 장어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장가시가 너무 많고 너무 억세요. 유유, 일반 장어인 줄. 이것도 회를 떠서 드셨나 보네요. 자, 여기 뒤집어진 상태인데 붕장어 같기도 하고 갯장어 같기도 하고, 대가리 모양이 약간 독사처럼 뾰족한데 갯장어, 하모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동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어류는요, 대가리 모양을 옆으로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동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옆 사진 없냐 했더니 얼려놓은 거 이렇게 주셨어요. 오, 이상하네요. 코 쪽에 뭔가 이상한 돌개가 나 있고, 옆모습이 아하, 이거는 갯장어도 아니고 붕장어도 아니고 표준명 날붕장어라는 종입니다. 흔히 잡히지 않는 종이고요. 장가시가 너무 많고 억세다고 정보를 주셨네요. 다음입니다. 어종이 궁금해서요. 울진 봉평안 앞바다에서 해질 무렵 낚시로 잡았습니다. 배가 볼록해서 알벤 것 같아 놓아주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은 축하드립니다. 평생 운을 다 쓰신 것 같은데요. 평생 한 마리 잡을까 말까 전설의 물고기 도뜸입니다. 루어로 잡으신 것 같은데 태어난 지 생후 1년생 정도 될까 말까한 치어인데 배가 불룩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배가 불룩해 보이진 않고, 사실 이 정도의 치어는 생식 능력을 갖추기 전이라 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놓아주셨다고 하니까 잘하셨네요. 언젠가는 180kg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만 고객님께서 첨부파일의 고기를 찾아달라고 하셨는데, 앞모습은 약간 숭어 같은데 꼬리는 또 제비꼬리가 날렵한,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 시장 갔을 때 이걸 많이 봤어요. 홍콩에서도 봤고 베트남, 태국에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어종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날가지 숭어과에 속한 날가지류, 날가지라는 어종이 사실 대부분 이 정도밖에 안 큽니다. 근데 쟤는 지금 대형 어종이잖아요. 저렇게까지 클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학명 난요 아고나시라고 하는데 국명이 따로 없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남방 날가지 정도 되는데, 이 종일 수도 있고 이와 유사한 다른 종일 수도 있겠습니다. 먹을 수 있느냐? 동남아 일대 국가에서는요, 식용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지식백과에 제가 날가지 숭어과를 검색해봤는데 뭐 좀 이상하네요. 이 크기가 아까 보니까 1.2m 정도로 보이는데 몸 길이가 최대 18m라고 되어 있네요. 18m? 잘못 쓴 거겠죠? 최대 몸 길이는 18m 이른다. 하기사사로 18m? 고래상어도 아니고 18cm도 아니고 왜 이런 숫자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인망 종사자입니다. 새우 관련 문의드리는데, 자, 두새우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큰 녀석은 최근 갑자기 올라오고 있고 작은 녀석은 항상 올라온 녀석인데 두새우 이름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분은 북제주 쪽에서 조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위의 녀석은요, 대롱수염새우라고 합니다. 흔히 달마새우, 다루마새우, 남쪽 단새우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검은도, 백도 해상에서 많이 잡히고 이 제주도로 연결되고 있는 그쪽 해역에서 많이 잡히니까 아마 서식지가 어느 정도 이건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신선할 때 회로 먹고 새우장 특히 맛있고 구워 먹거나 튀겨 먹어도 굉장히 맛있죠.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 봐주시고, 자, 밑에 녀석은요, 저도 처음 본 녀석이라서 도감을 일일이 되지려가면서 동정을 해봤는데 제가 낸 결론은 표준명 마루민 꽃새우라고 이 남해안에서 소량 잡히는 새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 새우가 예부터 이 북제주 쪽에서 꽤나 잡혔다고 하네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새우네요. 처음 보는 어종이라 문의드립니다. 포항 남부권 도보 갯바에서 던질질 사용 볼락 낚시 중에 폴린바이트에 청개비 물고 나왔다 했는데, 처음 보는 어종이라 지인들에게 문의봐도 답을 못 찾겠네요. 시뻘겋네요. 뭔가 산호초에서 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뭐 우락부락하고 뭐 독 있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얘는 독은 없고 이 녀석의 표준명은 우럭볼락입니다. 쏨뱅이목 양볼락과 어류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피볼락, 우럭도 있고 볼락도 있고 불볼락, 열기라고 알려졌잖아요. 그 쏨뱅이도 있고, 이 녀석은요
보면요, 표준명을 좀 이상하게 지어놓긴 했는데 우럭볼락 그 자체가 표준명입니다. 거의 흡사하게 생긴 애가 흰꼬리볼락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흰꼬리볼락은 이름 그대로 꼬리 자루에 흰색의 띠가 있고, 우럭볼락은 전체가 이렇게 빨갛고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가 특징입니다. 소형종이고 상업적 가치가 없고 많이 잡히는 어종도 아니라서 이렇게 뜨문뜨문 잡어로서 잡히면 매운탕이나 해먹는 그런 어종이죠. 안녕하세요, 어종이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에 왕도일초에서 건진 어종입니다. 왕도일초는 동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몇백 미터 정도 규모의 넓은 이 여들이 있는데요. 일단 선상낚시꾼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직익낚시 어종, 부시리, 삼치 이런 어종들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긴꼬리 뱅에돔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둥이가 살짝 아닌 듯 보여지고, 색감으로 썰었는데 뱅에돔 특유의 기름기는 고삼도 없고 푸석푸석하고 기름기 하나 없고 진짜 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사이즈가 육자가 넘어갈 정도면 뱅간이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은 황줄 깜정이네요. 흔히 이제 뱅에돔으로 많이 착각을 하시죠. 같은 씨알이면 걸었을 때 황줄 깜정이가 지구력이 더 세고 암초에 박힐 때까지 치고 들어가는 이 힘이 뱅에돔이나 긴꼬리 뱅에돔보다도 더 셉니다. 제가 5자 넣는 것도 걸어봤는데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근데 이 녀석은 크기와 상관없이 먹으면 맛이 너무 없습니다. 자, 어종 관련 문의드립니다. 종류는 볼락이나 송뱅이 종류 같은데 이 녀석의 표준명은 황점 개볼락입니다. 말 그대로 황점이 있는 개볼락이 있고 붉은 점이 있는 개볼락이 있습니다. 이 두 종도 원래는 좀 다른 종이 아닌가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빨간 점이든 황색점이든 간에 이거는 동일한 황점 개볼락으로 판명이 됐죠. 영상 속의 생선 종류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뭐 이게 철갑을들은 아주 그냥 비늘이 굉장히 억세 보이고 대가리가 굉장히 작은데 덩치는 마치 넙두대대한 넙치농어처럼 이 등이 크게 이렇게 측편돼서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때 바빠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도감은 좀 살펴봐야 되지.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역으로 이분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이분이 또 찾아봤나 봅니다. 큰 입선 농어라고 하네요. 큰 입선 농어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봤더니 밑에 바람문디라고 써있네요. 바람문디는 제가 알고 있죠. 바람문디는 호주 북부에서 인도네시아 이 열대성 쪽의 바다와 강을 오가는 기수역에 사는 어종이고 수입산 어류로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 예식장 뷔페에 회로 쓰입니다. 틸라피아와 동시에. 그래서 사실 이 횟감으로 들어온 것들은 맛은 없어요. 근데 초장에 듬뿍 찍어 먹어서 그냥 먹는 그런 냉동 횟감으로 이용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냉동으로 들어와서 그렇지 현지에서 싱싱한 것은 스테이크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나름 그래도 고급 어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큰 입선 농어라고 하는군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의는 아니고 물곰탕 영상 보고 저희 가족 여행이 생각나서 메일 드린다고 하시네요. 얼마 전에 제가 산척 그 새벽시장에서 저희 가족 회전거리로 물곰 한 마리 사서 물곰탕 끓여 먹은 거. 근데 우리 세은이는 불어였습니다. 끈적이는 애깨 같다고 아주 혹평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매년 겨울마다 다니던 물곰탕집이 있어요. 작년 겨울 속초를 가족여행 갔는데 당시 아이가 26개월이라 물곰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데려갔어요.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지 처음 먹는 음식인데도 물곰지리탕을 어찌나 잘 먹던지 그 영상 보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뽀로로도 핑크퐁도 안 보는 아이인데 유일하게 보는 게 입춘이 영상이에요. 참고로 이제 30개월입니다. 이걸 물곰탕 이렇게 잘 먹어요. 굉장히 대견합니다. 이 또 물곰탕이 굉장히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고 어릴 적에 이렇게 여행 많이 다니면서 추억의 음식 많이 드시면서 화목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문철TV 15번째 시리즈 마무리했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특이하거나 아니면 엄청 크거나 조금 뭔가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흥미가 될 것 같은 어류나 각각류 등이 잡히면은 저한테 꼭 제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평소에 시장을 이용하면서 궁금했던 점 각종 클레임 사례들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를 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또 이렇게 입문철TV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